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정현입니다. 오늘은 응급피임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응급피임약, 사후피임약이라고도 하죠.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 먹는 겁니다. 미리 예측하지 못한 성관계가 있었거나 준비되지 못한 성관계가 있었거나 성관계 끝나고 생각해 봤더니 가임기였는데 어떡하지? 이럴 때 먹는 게 응급피임약인 거예요. 사전피임약이랑 완전히 달라요. 응급피임약을 사전피임약처럼 자주 복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. 그럼 응급피임약은 어떤 기전으로 피임을 시킬까? 호르몬 폭탄을 빵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배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이제 이 응급피임약도 두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. 레보노게스트릴이라는 성분이 있고 UPA라고 해서 손가락 죄송합니다. 올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성분이 다르다 보니까 기전이 조금씩 달라요. 이 레보노게스트릴이라는 성분으로 된 거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약 이름이 어떤 게 있냐면 노레보, 포스티노, 72H 이게 다 같은 성분입니다. 어떤 게 더 좋아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습니다.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드시면 레보노게스트릴을 드시는 거고 이 성분은 호르몬을 빵 투여해서 배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드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올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라는 거는 제품명은 엘라원이에요. 엘라원은 5일까지 먹어도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기전에서 배란을 억제하는 기전도 있지만 자궁 내막을 얇게 해서 착상을 방해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까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그래도 5일 내에는 드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응급피임약은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아요. 24시간 이내에 먹었을 때 95% 이상, 48시간, 72시간을 떨어질수록 점점점 효과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알았을 때 바로 오시면 돼요. 응급피임약 처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긴 해요. 그만큼 비용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어떨 때 많이 오시는지 아세요? 저희 병원 좀 대학가에 있어서 그런지 시험 끝난 다음날, 크리스마스 다음날, 발렌타인데이 다음날, 화이트데이 다음날, 평소에는 월요일날 많이 오세요. 네, 당연히 그렇죠. 보통 재미있게 지내시는 날들이니까요. 네, 그리고 응급피임약은 한 주기, 생리주기 한 번만 복용을 하셔야 해요. 생리주기 한 번에 이미 복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관계에 대해서 피임 효과가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응급피임약을 복용했고 생리를 아직 안 했는데 또 다른 성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셔야 돼요.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셔야 하고요. 한 주기에 한 번밖에 효과가 없고 만약에 또 다른 위험한 성관계가 있었고 또 응급피임을 하고 싶다. 그러면 구리 루프를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. 구리 루프는 자궁내 장치 중에서 구리로 된 자궁내 장치인데 이 구리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피임이 되게 하는 거죠. 루프 중에서는 구리 루프가 유일하게 응급 피임이 효과가 있습니다. 구리 루프의 피임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 아세요? 구리 루프 같은 경우에는 관계 후에 7일 이내에 넣으면 응급 피임의 효과가 있습니다. 넣어놓고 생리하면 빼도 되고 아까우면 넣어놓고 5년간 피임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응급피임약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얼마나 이상이 생길까? 응급피임약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? 임신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응급피임약의 부작용에 가장 흔한 건 속이 미식거리는 거죠. 호르몬이니까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하는 경우가 있고 구토를 만약에 약을 먹고 3시간 이내에 구토를 했다. 그러면 다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다시 드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응급피임약을 먹은 날은 술 드시지 마세요. 술 먹으면 토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멀미나는 행동, 운전을 오래 한다든지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생리주기가 좀 바뀔 수 있어요. 생리를 좀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생리주기가 좀 바뀔 수도 있고 부정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생리랑 다르게 보통은 좀 소량의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 부정출혈이 생리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간혹 응급피임약을 먹어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데 부정출혈이 있었던 거야. 그러면 이 사람은 난 생리를 했으니까 피임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임신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응급피임약을 복용했더라도 내 생리를 원래 하는 날짜에 생리를 안 하거나 생리처럼 양이 많지 않은 출혈만 있다면 꼭 임신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. 임신 테스트는 보통 시중에서 파는 건 관계하고 14일 후에 소변으로 검사하실 수가 있고요. 그 전에 확인하고 싶다. 그러면 관계 후에 7일에서 10일 후에는 병원에서 피검사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
사실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딱 가임기거나 완전히 위험한 건 아닌데 이거 먹어야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럼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죠. 이게 임신이 될까 안 될까는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는 저도 모르거든요. 정말 신만이 아시는 일이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왔을 때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우리가 몸에 안 좋을까봐 걱정을 해서 안 먹었어요. 그런데 원치 않은 임신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복용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. 또 막상 한두 번 먹어서 내 몸에 큰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. 응급피임약을 너무너무 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금기되는 상황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니까 흡연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흡연을 좀 피해주세요.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응급피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을까요?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뵐게요.